예전 오락실에서 했던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의 혹시 끝판왕 기억하시나요? 기존 캐릭터들 다 깨고 나오면 그 4대 천왕이 나오죠. 발록, 베가, 사가트 이 세 개 깨고 나면 마지막에 나오는 바이슨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기존 캐릭터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코딩된 대로 공격을 해서 공격 패턴을 이렇게 알고 대응할 수가 있었는데, 이 바이슨이라는 왕은 끝판왕답게 막 예측도 못하고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서 깨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끝판왕을 깨야 비로소 엔딩을 볼 수 있고 그 게임을 정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게임에서도 끝판왕이 존재하듯이 재테크 섹터에서도 끝판왕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말하죠. 와, 부동산이 최고다. 아니다, 주식이 최고다. 노노, 앞으로는 코인이 대세지 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샀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시던가요? 물론 샀을 때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죠. 거기다 집값까지 오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지만 상급지가 보이면서 점점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우리 집이 오른 것보다 상급지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주식을 하면 이거 완전 껄무새입니다. 이 종목 살걸, 저 종목 살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 그때 환전할걸. 코인도 변동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을 넣기는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부동산도 주식도 코인도 재테크의 끝판왕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의 끝판왕은 무엇이냐? 저 열쇠걸음이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며 물놀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중에서 수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걸 알 길이 있을까요? 없겠죠? 바로 옆에까지 가서 보지 않은 이상 말입니다. 누가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안 입고 있으리라 상상이나 하겠어요. 하지만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어떨까요? 그때 수영복을 입고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절대 가릴 수가 없겠죠. 재테크 끝판왕을 알려준다면서 뜬금없이 무슨 수영장에다가 남사스럽게 수영복을 입었네 안 입었네 이야기냐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누가 잘 살고 못 사는지 보이시나요? 아마 대부분 잘 살아 보일 겁니다. 다들 좋은 차에 시시때때로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즉, 다들 경제활동할 때는 누가 잘 살고 못 사는지 알기가 어렵죠. 길거리만 나가봐도 수많은 외제차에 막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 그랜저가 빼곡한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못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자산 정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를 하는 시점이에요.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받을 때는 내가 못 살아도 어느 정도 포장이 가능합니다. 꼭 포장은 아니어도 실제로 잘 살았을 수 있죠. 허나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진실의 순간에서는 자신의 가난을 숨길 수가 없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부분에서 삶의 수준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의 어떤 구에서 진행하는 은퇴자들 재정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은퇴자들의 자산을 모두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었거든요. 여유로우신 분들부터 가난하신 분들까지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은퇴 준비를 못하고 어렵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대개 치아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였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지금 30, 40대 분들은 만약 이빨이 안 좋아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딱 이렇게 진단받으면 어떠시겠어요? 바로 해야겠죠. 임플란트 비용이 비싸지만 돈이야 계좌에 어느 정도 있고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급여가 있으니 카드로라도 못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이빨 하나에 150에서 200 하는 임플란트 두세 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그분들도 왕년에 다들 열심히 사셨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겠죠. 하지만 딱히 은퇴 준비라는 카테고리를 소홀히 하니 부동산에 묶여 현금은 없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독립시키느라 목돈은 없고 매월 나오는 월급은 없어지고 국민연금 하나로 생활해야 하는 수준을 마주한 거죠. 자, 다시 수영장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수영장에 물이 차 있을 때는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길이 없듯 경제활동 기간에는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수 없어요. 저축도 안 하고 노후 준비도 안 하면서 버는 족족 다 쓰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보일 수는 있으니까요. 허나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입지 않은 수영복을 가릴 길이 없습니다. 은퇴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의 가난은 숨길 수가 없다는 의미죠. 이 말에 뜨끔한 시청자분도 있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은퇴스터디 채널 구독해주시면 은퇴 준비의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재테크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은퇴 준비입니다. 즉, 경제활동을 마치고도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은퇴 준비가 바로 재테크의 끝판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번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현금 흐름, 즉 인컴에 기반한 은퇴 준비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이어서 시청해보시면 맥락을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과연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재테크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은퇴 준비가 없는 재테크는 필패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다. 그래도 재테크의 끝판왕은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 다른 부자 컨텐츠 막 1억으로 10억 만드는 방법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대부분이 재테크의 목표를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자란 무엇일까요? 이건 행복처럼 명확히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냥 막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뿐이지 구체적으로 얼마, 어떤 것이 부자인지는 참 정의하기가 난해합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에 재테크를 컨텐츠로 만드는 사람들이 부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죠. 즉, 재테크 컨텐츠에서 가장 잘 팔리는 단어가 부자라는 것이죠. 하기사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SNS에서 가장 잘 팔리는 주제는 욕망이라고. 특히 다음 5가지 욕망은 불변이다. 건강해지고 싶은 노인의 욕망,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 엄마의 욕망,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욕망, 건강한 정력을 갖고 싶은 남자의 욕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부자가 되고픈 모든 이들의 욕망이라고요. 이렇게 다들 부자 하니까 컨텐츠들도 그에 따라 매운맛으로 변합니다. 1억 만들기는 이제 아예 없고 1억에서 10억 만드는 방법, 이제는 모두가 10억 하니 100억까지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들어보면 별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를 보면 초보 유튜버인 제가 볼 때 현타가 올 만큼 아주 많이 나오죠. 과연 그 동영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실제로 부를 늘려 부자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수십만 조회수 중 그렇게 1억에서 10억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이렇게 점점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나오는 건 시청자들이 쾌락 적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쾌락 적응은 자신이 느끼는 쾌락을 처음에는 큰 강도로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쾌락에 적응해 둔감해지는 현상인데요. 내가 삶을 바꾸고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부자 동영상을 보겠죠. 다만 영상을 봤다는 추상적인 만족감에 그치면 영원히 형식적인 만족감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면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지만 실행은 하기 어렵고 그래서 안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며 여기에 적응되면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수위가 더 센 영상을 찾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허무한 불을 쫓는 빠른 방법, 뼈 때리는 영상만 보다가 나중에는 삶이 바뀌지 않으면 비판적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재테크나 동기부여 동영상 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라면서 재테크와 멀어져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부자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고 쾌락 적응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부자 이야기로 돌아오면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부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부자이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샐러리맨이요. 그 샐러리맨도 임원이 된다거나 해서 본업의 끝판왕까지 가신 분들이거나 재테크를 잘해서 회사 때려치고 나와서 나오신 분들, 예를 들면 부익남이나 너나이 같은 분들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쪽으로도 뉴페이스들이 잘 안 나오죠. 그런 분들은 똑똑함은 기본이고 시기를 아주 잘 타고난 거죠. 해당 분야에서 공부하고 지식 쌓고 코로나 전에 재테크 잘 하다가 2020년 전후 자산 상승기를 잘 이용한 분들이요. 허나 이제 주식은 국내나 해외나 모두 거의 최고 고점이고요. 부동산도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져서 이제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들이 재테크 입문한 시기와 지금의 난이도는 넘사벽으로 차이가 있어요. 자산 가격 자체가 너무 올랐고 급여도 정체되며 시드가 작아진 지금은 직장인이 재테크로 부자가 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레벨이 되어버렸어요. 빌 게이츠가 극찬했던 책 팩트풀리스의 첫 챕터는 간극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간극 본능이란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 경향으로 세상을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려는 본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분법을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상극에 있는 예를 들면 영웅과 악인, 선진국과 후진국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먹은 점심이 1만원 언저리의 평범한 식사이지만 우리가 유튜브 세상에서 보는 음식들은 막 오마카세, 호텔 망고빙수 같은 극단적인 부자나 혹은 어느 중소기업의 허접한 식판 같은 양극단의 요소로 가득하죠. 이런 간극 본능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쓰는 물은 시원하거나 미지근하거나 뜨끈하거나 뜨거운 물 정도인데 항상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건 0도의 얼음이나 100도의 펄펄 끓는 물뿐이라는 겁니다. 언론이나 컨텐츠 제작자들도 그런 걸 잘 활용하고 있죠. 그중 단연코 최상의 간극 본능을 보여주는 것은 부자와 빈자겠죠. 예를 들면 이런 뉴스들이겠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30억 이상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0.3억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자산을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간극 본능은 이야기를 도발적이라 흥미를 이끌 수는 있지만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부자의 삶과 가난한 자의 삶을 조명하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 있고 큰 부를 거머쥐지도 못했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이 양극단에 있기보다는 중간 어딘가에서 좀 더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뿐인 것이지 끝단의 부자를 인생의 목표로 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재테크를 좀 잘해보려고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 모두 언급하는 건 부자예요. 부자 되기 위한 재테크를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가난한 마인드 그렇게 치부해버리곤 하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테크 목표를 지향해야 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은퇴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동 기간에는 차곡차곡 한 발짝씩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그 삶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폭을 좁히기 위한 준비, 이게 바로 절대 다수의 셀러리맨들이 추구해야 할 재테크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십억 부자는 고사하고 경제활동 기간 동안 은퇴 후 나를 책임질 미션 정도 수행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아까 말했던 수영장에 물이 빠질 시기에 허접한 수영복이라도 옷을 벗고 있지 않고 수영복을 입고 있자는 주의죠. 자,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에서 은퇴 준비가 끝판왕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때요? 좀 동의하시나요? 아마 동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부자 되지 말라는 법 있냐? 아, 저거 너무 염세적이다.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허나 저는 부자 콘텐츠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런 명확하지도 않는 부를 쫓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현실 세계에 잘 반영될 수 있고 발전하는 단계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은퇴 준비라는 것이 재테크의 가장 큰 이상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서는 재테크의 성공을 절대 저는 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제 이런 생각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만 구독자로 모시고 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은퇴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많이 나누고 은퇴 준비에 대한 자신감으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관조하고 애정하면서 자신의 웨이를 찾아가는 것이 더 멋진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주상복합 사는 모습 보여주고 슈퍼카 막 몰면서 계좌 인증하는 그런 부자 이야기 따라다니는 것보다요. 마이웨더가 그랬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돈만한 게 없다. 그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재테크 대박으로 부자를 쫓는 삶이냐, 꾸준한 성장으로 은퇴 준비를 하면서 삶에 대한 그립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재테크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달린 겁니다. 그런 후자의 삶이 조금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은퇴 스터디 구독해 주시고 은퇴 준비에 기반한 재테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